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깝스매스의 깝쌤입니다. 오늘은 수열의 합,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제 배울 거고요. 이 시그마라는 기호를 배우시게 되면 앞으로 등차나 등비 수열 말고도 좀 다양한 수열들을 여러분들이 좀 합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조금 처음 배울 때 연습해야 될 것도 많고 좀 익숙하게 만들려면 충분히 좀 여러분들이 풀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많은 예제들도 오늘은 제가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천천히 잘 따라오시고 직접 실습도 해보시고 연습도 많이 좀 해주셔서 익숙하게 만드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이 시그마라는 기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좀 생각을 약간 거꾸로 해보면, 일단 어떤 항들을 제가 쭉쭉쭉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런 항들을 한 100항까지 내가 이렇게 더했다고 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항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항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너무 쭉쭉쭉 늘어지는 항들을 좀 쉽게 표현할 수 없을까 해서 만든 게 시그마 기호인데, 시그마 기호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 보통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바뀌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대로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 바뀌어가는 부분에 K라는 문자를 하나 달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이렇게 적어주고, 이 바뀌는 부분이 어디부터 바뀌냐면 1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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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지면서 100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시작점과 끝점을 표현해서 K에다가 1 그리고 N에다가 100 이렇게 잡아주면, N은 아니고요. 그냥 여기다가 100 이렇게 써주시면 요게 이렇게 100항의 합을 깔끔하게 하나의 식으로 묶어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쭉 규칙적으로 나열된 이런 것들을 한 가지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좀 깔끔하게 표현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가 시그마를 시작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여러 개의 항들을 한 번에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시그마구나. 그리고 이런 시그마라는 기호를 좀 익숙하게 연습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합구하는데 뭔가 활용할 거다, 이런 맥락으로 이 단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더 연습을 좀 해보면, 지금 얘부터 해볼까? 뭐 A1, A2, A3, A1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항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시그마의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요. 저 바뀌는 부분을 저는 K라고 잡고 나머지는 그대로 쓴 다음에, K는 어디부터 출발해서, 그쵸, 1부터 출발해서 10까지 간다 인 거니까 얘는 K는 1부터 10까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 복잡한 10개의 항의 합을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시그마 기호가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해볼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 3, 4, 5, 17 이렇게 가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내가 시그마로 묶겠다라고 한다면 얘는 5의 K제곱 이렇게 잡고요. 요 바뀌는 부분을 K라고 둔 거죠. 그리고 K는 어디부터? 그쵸, 3부터 하나씩 더해 나가서 어디까지? 17까지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여기는 K에다가 3을 주고 여기다가 17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요걸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시그마의 강력한 점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묶는 거를 조금 해서 이제 시그마라는 거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고 한다면, 거꾸로 이 시그마를 이렇게 항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푸는 것도 조금 사용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주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양쪽 두 개를 다 사용을 하면서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랑 좀 친해지셔야 되는 거죠. 이건 약간 느낌이 마치 압축 파일 푸는 거랑 같은데, 여기 이제 알집으로 이렇게 파일 하나, 집 파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1부터 출발해서 1, 2, 3 이렇게 하나씩 쭉쭉쭉 더해 나가면서 어디까지? 그쵸, 10항까지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K 자리에 1부터 하나씩 하나씩 대입하셔서 1부터 10까지 일씩 더해가면서 하나씩 넣었는데, 그 항들을 전부 다 더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 이 시그마라는 요 기호 있잖아요. 요게 사실은 sum, 요거 S자를 이렇게 빡 이렇게 보시는 거고, 뭐 계산기에 가끔 이런 거 이렇게 써 있는 데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다 더해서 한꺼번에 탁 하면은 뭐 여기 탁 합쳐지는 뭐 이런 걸로도 쓰는데, 아무튼 요 기호가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고요. 조금 더 푸는 거 한번 좀 더 해볼까요? 여기 묶는 것도 하나 더 있었네. 자, 요거 푸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면 똑같아요. 여기 K 자리가 이제 여기는 두 개가 들어있죠? 그럼 여기를 일단 1을 먼저 대입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1에 1이 튀어나오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k 자리에 2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에 2제곱 곱하기 2가 되니까 너는 플러스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는 3을 대입하면 다시 마이너스로 3, 다시 플러스로 4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서 얘는 플러스 10까지 이렇게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식이 있으면 요걸 시그마를 이렇게 묶으면 여기에다가 1부터 2, 3, 4 해서 하나씩 더해서 어디까지 10까지 넣어서 쭉 펼치는 걸 시그마라고 하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건 어떻게 묶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두 개가 바뀌죠. 1, 2, 3, 10 이렇게 바뀌는 이 지역을 저는 K라고 잡을 거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그 다음 친구도 바뀌죠. 얘도 바뀌는데 얘는 앞에 거 기준으로 1씩 계속 더해지고 있으니까 K 플러스 1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바뀌나 하고 보면 1부터 10까지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친구는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11이란다. 10까지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이렇게 이제 시그마를 묶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그마라는 기호를 지금 처음으로 배워봤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 하셔야 될 거는 이 시그마 묶는 거, 푸는 거 요거를 충분히 연습하셔서 이 기호에 대해서 빨리 친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교재에 있는 문제를 평소보다 좀 더 많이 풀어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풀어줬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저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서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풀어주는 거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좀 학습을 하셔서 좀 연습을 많이 해주라는 거죠. 여러분들 직접 다 필수 예제부터 밑에 있는 유제까지 다시 한번 그대로 따라서 한번 풀어보시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필수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그마 기호 이렇게 줬거든요. 이렇게 시그마 이렇게 생긴 기호를 줬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 친구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지금 된 건데, 이건 이제 뭐 굉장히 막 갑자기 처음부터 좀 어렵게 느껴지고 난감하지만 사실 이거는 시그마 푸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시그마 풀기 한번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풀면 풀려요. 약간 말이 좀 그러네. 풀면 풀린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일단 이 시그마를 잘 보시면 요거는 K에 이렇게 시그마가 걸려 있고요. 그럼 K 자리에 1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더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A1, A2, A3 이렇게 더해 나가면서 쭉쭉쭉 쓰시면 되는데 그걸 어디까지 넣었니? 라고 하면 지금 어디까지 넣었다? 저 1부터 N까지 넣었다.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더할 거다? 그렇죠. AN까지 더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값이 얼마다? 그렇죠. 3N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보이는 이 표현은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3N입니다 라고 준 거니까 일종의 SN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만약에 N에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N에다가 10을 넣었다 라고 하면 이 식은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A1부터 쭉쭉쭉 더해 나가면서 어디까지 더했다? 그렇죠. A10까지 더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값이 얼마입니다? 여기다가 10을 넣어서 30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n에다가 적당한 값을 넣으면 나는 1항부터 그 항까지 합을 구할 수 있는 식, 그게 사실은 여기 시그마로 표현된 식이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식을 좀 구했다면 두 번째 식도 한번 풀어보죠. 그럼 이 친구는 무슨 뜻이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는 뭔가 좀 요상하게 생겼습니다. 항이 이렇게 두 개나 나와 있는데 얘도 이제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면 일단 K 자리가 이렇게 있죠. K, 여기도 K, 여기 K.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을 대입하면 일단 A, 얘는 1이 되고요. 얘는 1을 대입하면 A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K값 하나당 항 두 개씩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죠. 2를 대입하면 여기 자리에 2를 대입하면 3이 되고 너는 4가 되니까 K에다 2를 대입한 건 A3 더하기 A4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3을 대입하면 여기는 5,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 거는 A5 더하기 A6 이렇게 될 거고 쭝쭝쭝 해가지고 이걸 20까지 대입을 한답니다. 그럼 20은 여기가 39, 여기는 40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A39 더하기 A4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1항부터 40항까지 합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준 거죠. 그리고 나한테는 누굴 줬다?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할 수 있는 식을 줬다라는 겁니다. 뭐 간단하죠. 그러니까 풀어놓고 보니까 그냥 결국에 물어보는 것은 40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 n에다가 누굴 넣어서 그쵸 40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n에다가 40을 넣게 되면 A1부터 A40까지 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값은 120이 될 거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120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처음 여기서 시키는 것은 시그마 푸는 것부터 한번 제대로 연습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문제 바로 밑에 1-2번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1항부터 99항까지 합이 20이고 100항은 91이다 이렇게 지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다시 한번 좀 시그마 푸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얘는 K 자리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쭉쭉쭉 더해서 99항까지 더했다. 이게 이제 20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100항은 9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지금 주어진 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 친구를 한번 계산을 해봐.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얘도 하나씩 해보면 요 K 자리가 일단 있고 여기에다가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2 집어넣고 그 다음에 3 집어넣고 이걸 이제 차근차근히 할 건데 얘는 조금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제가 세로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일단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1 곱하기 A1 빼기 A2 이렇게 되고요. 자, 더하기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A2 빼기 A3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A3 빼기 A4 이런 식으로 값이 진행이 돼서 쭝쭝쭝 해서 어디까지 더해지냐면 99에 A99 빼기 A100까지 이런 식으로 쭉쭉쭉 더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싹 다 뭐 해주면 더해주면 사실은 이게 보다 내가 원하는 구해야 되는 값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하고 보니까 A1은 일단 나오거든요. A1은 그냥 A1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A2가 마이너스 1, 2A2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A2 플러스 2A2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A2가 되죠. 자, A3도 한번 볼까요? A3 마이너스 2A3 플러스 3A3 더하면 뭐가 돼? 그쵸, A3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앞에 항, 뒤에 항이 하나씩 맞물리면서 계속 지워지는데 그러니까 요 마지막 전 것까지 한번 보시면 98에 A, 98 빼기 A, 99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99항까지는 마이너스 98 더하기 99가 되면서 플러스 A 99가 될 거고 그리고 아까 A1이 짝이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100항이 짝이 없어서 얘는 마이너스 100 곱하기 뭐가 될 거다? 그쵸, A100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쭉 다 더해봤더니 1항부터 99항까지는 그냥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끝에 거 100항만 마이너스 100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99항까지 더한 거는 뭐 여기서 줬잖아. 20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20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100항은 지금 9분의 1이라고 줬으니까 여기다가 9분의 1, 100이 아니라 99군요. 99. 그러니까 여기다가 9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9 곱하기 9분의 1이 되고 답은 20 빼기 11이 돼서 답은 9다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그마 푸는 거 차근차근히 연습해 보시고 묶는 것도 한번 연습해서 기본기를 먼저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 이제 두 번째 테마인 이제 시그마 기본 성질이라는 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넘어가지만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충분히 연습하고 넘어오라고, 그지? 다 연습하고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쫙 넘어가고 이렇게 하나씩 여기는 진짜 차근차근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두 번째는 이제 시그마의 기본 성질이라는 걸 배울 건데 이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그마 계산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본 성질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개의 수열을 더해서 만든 시그마는 각각의 수열의 시그마의 합과 같아요. 약간 이런 성질이 이제 첫 번째 기본 성질이고요. 그리고 그 더하기 형태가 두 개의 수열을 빼서 만든 수열의 시그마는 각각의 시그마를 뺀 것과 같아요. 즉 더하기 빼기는 이런 식으로 시그마를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일단 첫 번째 등장하는 시그마의 기본 성질입니다. 딱 보면 뭐 당연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왜 되는지도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본 다음에 이걸 이제 나중에 계산할 때 활용을 할 거거든요. 일단 뭐 얘 같은 경우는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내가 시그마로서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시그마 풀기를 이용해 보면 너는 A1 더하기 B1 K에다 2 대입하면 A2 더하기 B2 그죠? 그 다음에 A3 더하기 B3가 되면서 쭉쭉쭉 더해져서 얘는 AN 더하기 BN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더해진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A만 묶어서 시그마로 다시 묶는다고 하면 그 식이 요 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B1, B2, B3에서 Bn까지 이 B로 이루어져 있는 항들만 묶어서 따로 이렇게 이 시그마로 또 묶어줄 수가 있죠. 어차피 더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묶어서 따로따로 묶어주면 이 두 개의 결과는 당연히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지금처럼 더하기 형태가 있다면 이렇게 더하기를 뜯어서 각각의 시그마로 바꿔줄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성질일 거고요. 자, 그럼 여기 밑에 있는 빼기도 뭐 다르지 않죠? 이게 이제 빼기면 이렇게 빼서 찢을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 위쪽에 있는 식을 재활용해 보면 여기 부분만 마이너스로 바뀌어진 거가 되는 거니까 뭐 똑같이 AN은 AN대로 BN은 BN대로 이렇게 묶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상수항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 어떤 수열에 상수항 C가 계속 곱해져 있으면 요건 이제 시그마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얘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 요 시그마를 내가 푼다라고 봤을 때 요 식은 CA1 더하기 CA2 더하기 땡땡땡 해서 C 어디까지? 그쵸, AN까지 쭉 더한 게 이 왼쪽에 있는 식일 텐데 너는 C로 묶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해서 누구까지? 그쵸, AN까지 더한 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요것만 다시 시그마로 묶은 게 요 식이 되고요. 여기 보이는 C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빼낼 수가 있다. 그래서 시그마의 기본 성질이란 어떤 상수항이 곱해진 것은 시그마 바깥으로 빼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기본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네 번째 건데 그냥 C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거는 좀 비교를 해주셔야 돼. 뭐랑 비교를 하냐면 우리가 K는 1부터 N까지 여기에 K 이런 게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시그마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변수를 달아서 K라고 지정을 해주면 그 친구에다가 1부터 N까지 하나씩 더해서 다 더해주세요. 이런 뜻이잖아. 더해서 넣은 값을 더해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누구까지? N까지 더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K가 써 있으면 여기에 K가 이렇게 있어야 거기다 1, 2, 3, 4를 넣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보시면 여기에 K가 있는데 여기는 K가 아니라 누가 있어요? C가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되냐? 요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K에다가 1부터 N까지 넣으라는데 K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쵸. K에다가 1을 넣었을 때 들어갈 게 없으면 그냥 그 값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C 이렇게요. 그러니까 K에다 1을 대입하면 뭐 없어 K가. 그러니까 그냥 C만 하나 딱 나와. 근데 K에다가 내가 2를 대입하면 마찬가지예요. C가 그냥 나오는 거죠. 대입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너는 C 이러면서 또 나오는 거지. 그럼 K에다가 또 3을 대입하면 또 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K에다가 누구 대입할 때까지, 그죠? K에다가 N 대입할 때까지 C가 나올 거라서 얘는 결과적으로는 C를 계속 더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C를 몇 번 더했을까 하고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N번 더한 거니까 C를 N번 더한 거를 CN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수항 같은 경우는 1부터 N까지라고 잡혀 있으면 이건 그냥 C가 N번 나오는 거라서 C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이게 이제 기본 성질의 네 가지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간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연습도 한번 해볼 건데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그마에는 보통 K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사실 K 말고도 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M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M 1부터 3까지 AM 이러면은 요거는 똑같아.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다. 어떤 문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맞춰주시기만 하면 되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여기 N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 여기에 AM 이런데 N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뭔가 여기하고 여기가 변수가 달라. 이러면은 사실 들어갈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1 집어넣어도 AM, 2 집어넣어도 AM, 3 집어넣어도 AM이 나온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을 때만 거기에다가 넣어서 1부터 3까지인 거지 다른 수면 이렇게 넣을 수가 없다. 이런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 사용하는 걸 연습을 해볼 건데 지금 여기 보면 AK를 1부터 5까지 더한 게 3이고 BK를 1부터 5까지 더한 게 2다. 이렇게 주어진 걸 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생긴 수열 AK의 3배 그리고 BK의 2배를 해서 더한 수열을 1항부터 5항까지 더한 건 얼마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여기 보면 이 두 개는 상수항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깥으로 시그마 빼줄 수 있고 더하기는 찢어줄 수 있다. 찢는 거 먼저 할까? 일단 더하기를 먼저 찢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를 먼저 찢으면 1부터 5까지 3 곱하기 AK 이렇게 될 거고 쟤는 K는 1부터 5까지 2 곱하기 BK다. 이렇게 해서 시그마 기본 성질로 더하기를 이렇게 뜯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상수항이니까 요 상수항 같은 경우는 시그마 바깥으로 이렇게 뜯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성질을 쓴 거죠.
2도 시그마 바깥으로 뜯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값에는 3을 넣고 그리고 이 값에는 2를 넣어서 계산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3 곱하기 3 그리고 너는 2 곱하기 2 그러니까 9 곱하기 9 더하기 4 해서 너는 13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보시면 5 곱하기 AK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5라는 값은 상수항이니까 바깥으로 빼서 5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너는 K는 1부터 5까지 3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해보면 여기 보이는 이 친구는 아까 얼마였다? 그죠? 3이었다. 그러니까 너는 5 곱하기 3 해서 15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이라는 상수항이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하고 보면 아까 상수항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K에다 1을 집어넣어도 3이 나오고 2를 집어넣어도 3이 나오고 3을 집어넣어도 3이 나오는데 5를 집어넣을 때까지 3이 나오니까 3이 몇 개 나온다? 그쵸? 5개 나온다. 그러니까 너희 둘을 뭐 해준 거랑 곱해준 거랑 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15가 나와서 이거는 30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여기가 이제 시그마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하기는 찢을 수 있고 빼기도 찢을 수 있고 상수항은 빼낼 수 있고 상수항만 있으면 항의수랑 곱한다. 이렇게 네 가지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계산을 활용을 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약간 주의할 점 해가지고 하나 제가 이렇게 당구장 표시를 해놨는데 요 시그마의 기본 성질에서 방금 전에 봤듯이 이 더하기랑 빼기는 우리가 이렇게 시그마로 분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곱하기라든지 나누기는 이렇게 각각의 시그마를 곱한다든지 나누기를 쓸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의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사용할 수 없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시그마 AK가 3이고 시그마 BK가 똑같이 생긴 애가 2였는데 이걸 가지고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이걸 두 개를 곱해서 6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나 나누기는 시그마를 분배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실수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자, 그럼 이거 왜 안 되냐?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안 된다의 예제를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보시면 얘네들은 좌변, 우변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생긴 친구, 두 개 곱한 친구를 한번 왼쪽을 먼저 풀어본다고 하면 저기에다가 1 집어넣은 게 A1, B1 2 집어넣은 게 A2, B2 해가지고 짱짱짱 해서 N까지 집어넣은 거 그러니까 AN, BN까지를 쫙 펼친 게 이 왼쪽 항이 되는데요. 자, 이 오른쪽 항 두 개를 곱한 거를 조금 이번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AN을 이렇게 묶은 거 요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해서 이게 이제 AN까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BN을 이렇게 펼치는 걸 생각해 보면 너는 B1 더하기 B2 더하기 땡땡땡 해서 BN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가 같은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왼쪽 같은 경우는 A1이랑 곱해지는 게 B1 하나밖에 없지만 사실 오른쪽 항은 이 두 개를 통째로 곱하는 거기 때문에 A1이랑 B1도 있지만 A1이랑 B2, B3, BN까지 엄청나게 많은 항들이 오른쪽에 훨씬 더 많은 항들이 있죠. 얘는 항이 n개밖에 없지만 여기는 n개 곱하기 n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항이 또 많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른쪽이랑 왼쪽은 게임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식인 겁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뭐도 안 된다? 저 나누기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될 것은 시그마의 기본 성질에서 곱하기 나누기는 분배할 수 있다 없다? 분배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조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문제가 주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AK의 제곱을 어떤 수열의 제곱을 시그마로 묶은 게 5고요. AK를 이렇게 1항부터 5항까지 더한 게 3이다 라고 줬을 때 나한테 이런 식을 한번 계산해 봐라.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써놓은 건데 잠깐 기다려 볼게요. 넌 잠깐 저리 가 있어. 이런 식을 한번 계산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 딱 보면서 잠깐만. AK3. 그러니까 이거 3으로 갈 거니까 이거 5의 제곱이니까 25겠구만.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곱하기 분배는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데 하고 보면
요거는 안의 식을 직접 다 전개를 하셔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요걸 이제 전개를 하시면 ak의 제곱 플러스 2ak 2배 해야죠. 4ak 그리고 플러스 4다 이런 식으로 요 안쪽에 있는 식을 먼저 전개를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고요. 곱하기는 이제 다 없앴으니까 더하기를 뜯어서 기본 성질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제곱 그리고 너는 4 미리 빼내죠. 4 빼내고 k는 1부터 10까지 ak 그리고 너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누가 된다? 저 4가 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제곱을 1항부터 5항까지 더한 건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5가 돼서 5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1항부터 5항까지 10항까지 더한 게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3이라고 적어서 4 곱하기 3 잡아주시면 되고요.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 딱 보자마자 그냥 4라고 쓰는 친구들 되게 많다고. 상수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1 집어넣어도 4, 2 집어넣어도 4, 4가 몇 번? 10번 나온다. 그러니까 얘는 40 이렇게 써주셔야 정확한 답이 됩니다. 그래서 17 더하기 40 해가지고 얘는 57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곱하기랑 나누기는 분배가 안 된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직접 다 전개하셔서 더하기 형태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기본 성질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그죠? 이게 연습할 게 되게 많은데,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 자, 인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시그마에서 실제 연산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테크닉이거든요. 제가 범위 조절하기라고 얘기했는데, 뭐 범위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뭔가 이렇게 뺄셈으로 표현하거나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 계산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따로 정의가 안 돼 있어도 꼭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요 식이 이제 완전히 똑같아요. 그죠? 완전히 이렇게 식이 똑같을 때, 1항부터 5항까지 더한 거에서 6항부터 10항까지 더한 거를 쓰면 이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5항까지 6항부터 10항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는 1항부터 10항까지 더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 저는 이거 좀 납득이 안 되는데 하신다면 이걸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 풀기 배웠잖아. 1항부터 어디까지? 그쵸, 5항까지. 그리고 너는 6항부터 10항까지 이렇게 주어진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1항부터 10항까지 더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식이 같을 때 범위가 합쳐질 수가 있다면 거꾸로 식이 같을 때 범위끼리 뺄셈도 가능합니다. 1항부터 10항까지 더한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1항부터 5항을 지나서 6항 지나서 어디까지? 그쵸, 10항까지 더한 거가 있는데 그걸 1항부터 5항까지 더한 거를 뺐대요. 이러면 뭐가 남아? 그쵸, 6항부터 10항까지가 남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시그마 k는 6부터 10까지 ak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1항부터 10항까지 해서 1항부터 5항까지를 뺀 거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이게 이제 2번 범위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더 연습해 볼까? 똑같이 여기 지금 bk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k가 1부터 13까지 있는데 얘를 k는 3부터 13까지 이렇게 빼버렸대. 자, 그럼 이거 뭐가 남겠냐? 라고 하면 얘는 뭐가 남는다? 그쵸, 1항부터 2항까지가 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범위가 식이 이렇게 같을 때는 1부터 13까지 해서 3부터 13까지 뺀 것은 1항부터 2항까지가 남겠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더하기 빼기를 했다면 자, 요거는 뭘 연습할 거냐면 1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연습을 할 거예요. 1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연습. 1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연습. 이런 거 왜 하나요? 라고 하면 뒤쪽에서 쓰니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1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연습이라는 것은 지금 분명히 여기 지금 시그마가 뭐로 출발이 돼 있어요? 3으로 출발이 돼 있잖아. 그래서 3부터 10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1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1부터. 자,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만듭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1을 적어요. 1부터 10까지 ak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1부터 시작하게 만들 거니까 3을 1부터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1부터 시작하게 만든 다음에 뺍니다. 어떻게 빼냐? 1부터 2항까지를 빼시면 돼요. 자, 이러면 1부터 시작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3부터 10까지다 라고 하면 이게 3항부터 10항까지인데
1항부터 10항까지 더한 거에서 1항부터 2항까지 더한 걸 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는 연습, 1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연습은 뒤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2부터 9까지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얘는 1부터 시작하게 만들려면 그쵸, 1항부터 9항까지라고 쓴 다음에 원래 여기는 1항이 없었잖아요. 1항만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연습도 뒤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쓰니까 요 범위 조절하는 테크닉, 요것도 정리를 잘 해주셔서 꼼꼼히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성질의 약간 대략적인 내용들을 좀 한번 봤고요. 더하기, 빼기, 뜯을 수 있어요. 상수항 뽑아낼 수 있고요. 상수항 들어가면 곱합니다. 항의 개수만큼 곱해준다.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 분배 안 돼요. 이 정도고 범위 조절하는 거. 요거 진짜 많이 쓰니까 잘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자, 한번 예제 풀어볼까요? 자, 여기는 제가 예제도 많이 써놨죠? 왜 많이 써놨냐? 헷갈려 하니까 이거 보시면서 충분히 따라서 연습해봐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K 1부터 30까지 더한 게 10이다. AK 제곱 1부터 30까지 더한 게 20이다. 이렇게 준 겁니다. 뭐 궁금하면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거 쫙 펼쳐서 30항끼리 더한 것들이 10, 20이다. 아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댕겨먹은 이 친구를 한번 계산해봐라 라고 하면 이거 이제 제곱이죠. 함부로 여기다 그냥 10 넣어서 계산하면 안 된다 그랬지? 이런 거는 어떻게? 직접 다 전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4AK의 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그러면 더하기는 기본 성질에 의해서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이렇게 뜯어 주시고요. 상수항 또 빼내고 더하기 뜯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상수항 빼내서 K는 1부터 10까지 1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1부터 10까지 AK 제곱은 10까지가 아니라 30인데 왜 갑자기 너 혼자 바뀌었어? 여기 다 30이에요. 30, 30, 30. 자, 그러면 요 친구는 여기 20이잖아요. 너 20. 그러면 너는 여기에 20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너는 10, 너는 10, 너는 10 이렇게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너는 또 여기다 그냥 1 쓰면 안 돼, 그죠? 얘는 1이 30번 나오니까 30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 더하기 40 더하기 30이 돼서 답은 150이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또 시그마 더하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쫄지 마시고 기본 성질 써서 더하기는 일단 뜯어보자. 그럼 너는 OK-1 그리고 너는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6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시그마를 직접 풀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시그마 K에다가 1부터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5의 0제곱, 5의 1제곱, 5의 2제곱, 5의 3제곱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일종의 등비수열의 합이 나올 거고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얘는 상수항인데 6이 4번, 그러니까 얘는 24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친구는 물론 4개니까 직접 계산하셔도 좋지만 우리가 좀 기교를 부려서 등비수열의 합으로 공식을 좀 복습해 본다면 첫째 항은 1이고요. 공비는 5고요. 항의 개수 4개고요. 그리고 여기는 5 빼기 1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쓴 거예요. 플러스 2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이 계산은 마무리 여러분들 하실 수 있죠? 이거 저는 안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요것도 이제 기본 성질을 조금 연습하는 건데 뭘 여기까지 풀어줘? 나 혼자 풀 수 있어? 하면 한번 멈춰서 풀어보시고요. 나 조금 잘 모르겠는데 아직 헷갈리는데 하시면 저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AK는 5, AK 제곱은 10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렇게 생긴 걸 한번 계산을 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약간 잘 봐봐. 우리가 이제 기본 성질을 좀 활용을 할 건데 우리가 지금 기본 성질을 좀 역으로 한번 사용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 거거든. 역으로 사용. 자, 이거는 약간 아까 우리 내용을 잠깐 돌아가서 확인을 좀 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 성질 더하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더한 친구를 뜯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기본 성질이었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이 방향을 거꾸로 써도 기본 성질을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렇게 범위가 같은 범위에 얘를 더하고 얘를 더한 거를 각각 계산해서 더해도 괜찮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더해서 시그마를 줘도 괜찮나요? 라고 얘기하는 게 기본 성질을 역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같은 범위일 때 1부터 n까지가 같은 범위일 때 식끼리 먼저
더해서 시그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역으로 역방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1부터 n까지 같은 법인데 요 두 개를 각각 계산해서 빼도 되지만 미리 빼서 계산해도 괜찮다. 이게 이거를 기분성질을 역으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직접 다 제곱하고 제곱해서 계산해서 빼도 되지만 지금 보시면 범위가 어떻게 돼 있다?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같은 범위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미리미리 누구를 이렇게 식을 계산해서 그렇죠? 안쪽 식을 계산해서 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계산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기본 성질을 역으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얼마나 더 쉬우려고 귀찮은데 그냥 전개하지 이러지 마시고 이런 기술들을 제대로 익혀 두셔야 나중에 진짜 복잡한 문제들을 간단하게 풀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충분히 따라서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범위 k는 1부터 10까지라고 쓰시고 요게 계산해보면 4ak 제곱 마이너스 4ak 플러스 1일 거고요. 요게 계산하면 ak의 제곱 플러스 6ak 플러스 9가 될 거니까 이런 거 빼서 얘는 3ak의 제곱 그리고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10ak 그리고 1 빼기 9는 빼기 8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본 성질을 사용하시면 3 곱하기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0 곱하기 k는 1부터 10까지 ak 그리고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8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여기가 이제 10이니까요. 여기는 10 대입하면 30. 그리고 요게 여기는 5니까요. 여기다 5 대입하면 빼기 50. 그리고 너는 또 그냥 8 쓰면 안 된다. 얘는 빼기 80. 이렇게 하셔서 마이너스 10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복잡하다, 그죠? 자, 이제 2번. 와, 이건 또 뭐야? 굉장히 또 징그럽게 생겼는데. 자, 요거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누기가 되어 있죠. 딱 보자마자, 나누기? 이렇게 위에 거 계산하시고, 나누기, 아래 거 계산하셔서, 그 결과를 나눈다 라고 하면 안 된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곱하기 나누기는 시그마 분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곱하기 나누기는 분배 불가능하다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계산을 하면 얘는 약간 하트로 나누듯이 식을 요렇게 약분을 좀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두 개를 약분을 한 것은 6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요렇게 두 개를 약분한 것은 6k제곱, 3k제곱이니까 약분하셔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k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요렇게 약분한 것은 일단 2는 하나 떼내시고요. 2가 한 번 더 곱해져 있는 거 이거 한번 떼내시고 여기에 6의 k제곱, 2의 k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3분의 1의 k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뜯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쵸, 1항부터 12항까지 더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일단 기본 틀이 잡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어쨌든 식이 약분이 되면 여기는 또 빼기꼴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시그마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뜯어주시면 되고요. k는 1부터 12까지 6분의 1 그리고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2분의 1 k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3분의 1의 k제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상수항이니까 얘는 그냥 곱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면 그냥 플러스 2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k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 보면 얘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에서 2분의 1의 뭐가 돼요? 그쵸, 12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해야 되는 걸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것도 잘 보시면 마이너스 2로 뜯어주시면 얘는 3분의 1의 제곱 땡땡땡에서 뭐가 된다? 3분의 1의 12제곱까지가 될 거다. 그래서 얘도 등비수열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등비수열의 합 공식 r이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죠? r-1 거꾸로죠. 1-r분의 1-r 이렇게 쓰시고 첫째 항 쓰시고 항의 개수 쓰시면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2 빼기 너는 공비도 첫째 항도 1이니까 1-2분의 1 그리고 여기도 1-2분의 1 이렇게 쓰시고 항의 개수는 12개다. 그러니까 요거는 12개 이렇게 써주시고요. 첫째 항은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식이 완성이 되는데 뭐 계산까지 끝내볼까? 이렇게 두 개 그냥 약분되죠. 그러니까 요 친구가 계산이 결과가 될 거고요. 자, 뒤에는 빼기 2 곱하기 얘도 또 써보면 첫째 항은 3분의 1
그러니까 여기 3분의 1 쓰시고 공비도 3분의 1이니까 1-3분의 1, 얘도 1-3분의 1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의 개수는 12개, 그러니까 이렇게 12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2 빼기 1-2분의 1의 12제곱 이렇게 되고, 너는 -2 곱하기,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요게 이제 3분의 2거든요. 근데 3분의 1을 분모로 올리면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3, 3 이렇게 지워지고 2, 2 이렇게 지워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요것만 남네. 그죠? 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1의 12제곱이다.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이 결과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2 빼기 1 이렇게 지워지죠? 그리고 빼기 1 지워지니까 이거 다 지워지고 남는 것은 얘는 2분의 1의 12제곱 플러스 3분의 1의 12제곱이구만. 이러면서 계산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식이 복잡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시그마의 약간 범위를 조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조금 정의를 해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7항이야, n항이야. 이거 내 글씨를 내가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죠? 이거 잠깐 한번 체크를 좀 해볼까? 2-3 이게 2-3번 어디냐? 여기가? n항이구만. 자, 이거 이제 n항까지 합인데 한번 사실 상관없었다, 그죠? n항이든 몇 항이든. 자, 이것도 이제 시그마의 약간 범위에 관한 얘기를 하자는 건데, 물론 이제 뭐 직접 계산을 하셔서 두 개를 빼셔도 되지만, 잘 보시면 이거 이제 식이 같은 식이란 말이에요. 같은 식인데 얘는 1항부터 n항까지고요. 얘는 5항부터 n항까지다. 느낌 오시나요? 이거 뭐라고 쓸 수 있다? 그치,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요렇게 생긴 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이렇게 생긴 식을 1항부터 4항까지 더한 거다. 이렇게 이제 기본 성질로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아까 연습했지? 그래서 너는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럼 또 기본 성질로 더하기는 뜯어주시고, 여기도 시그마 기본 성질로 뜯어주신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때요? 등비수열이죠. 2의 제곱,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4제곱이고요. 뭐 직접 계산하시면 2 곱하기 2의 4제곱 빼기 1에 2 빼기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거고, 요거는 상수항이니까 8이네요. 그죠? 곱해 주시면 되고, 요걸 또 8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32고요. 빼기 2 더하기 8 이렇게 되니까 요 답은 38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그마 쉽지 않다. 그죠? 한번 나머지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이라는 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어떤 자연수들을 더하는데, 자연수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1부터 n까지 더하거나, 혹은 거듭제곱이니까 뭐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해서 n의 제곱까지 더하거나, 혹은 세제곱해서 더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식으로 정리해서 요거에 관한 식들을 우리가 이제 시그마 연산의 계산에 적용하는 약간 그런 테마로 이제 잡혀 있는 게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입니다. 그래서 요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공식화해서 정리를 할 거고, 요거랑 이제 시그마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어떤 수열들의 계산을 해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일단 결론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1부터 n까지 이렇게 쭉 거듭해서 제곱해서 더한 것은 우리가 시그마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k는 1부터 n까지 k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는 공식으로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처럼 자연수를 제곱해서 1부터 시작해서 n 제곱까지 더하는 것은 우리가 식으로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건 공식으로는 6분의 n 플러스 1 2배에서 1 더한 거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그러니까 1 세제곱부터 출발해서 n의 세제곱까지 더한 것은 뭐 k 세제곱이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시그마로는. 그리고 얘는 계산해 보면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수의 거듭제곱합을 계산을 할 건데, 일단 이게 왜 이런 식이 나왔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연습을 좀 하고 나서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를 우리가 익숙하게 쓸 수 있어야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증명하는 것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증명은 기다리시고 이제 우리가 연습을 좀 해서 익숙해지면 거기에 대한 증명도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공식은 어쨌든 자연수를 계속해서 더해 나갈 때 계산할 수 있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자연수 1, 2 해가지고 10까지 이렇게 더했을 때 요거를 저 공식을 이용해서 한 방에 쓰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얘 공식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1부터 n까지 더하게 되면 얘는 n 쓰시고요, 거기에다 1 더해서 쓴 걸 곱해서 2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일단 결과로만 보자면 2분의 10 그대로 쓰시고 거기다가 1 더한 거 써서 이 결과는 55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이 공식을 활용해서 이 거듭 제곱합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걸 또 굳이 시그마로 표현을 하자면 k는 1부터 10까지 여기다 k 이렇게 이제 묶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식이 됐든 요 식이 됐든 자연수를 이렇게 더한 것은 요 끝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수랑 거기에다 1 더한 거를 곱해서 2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제곱해서 더한 건 어떻게 되냐? 뭐 마찬가지로 1의 제곱부터 출발해서 요 10의 제곱까지 이렇게 더하게 된 경우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공식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의 제곱에서 출발해서 n의 제곱까지 더한 것은, 제곱해서 더한 거듭 제곱은 요 n을 기준으로 해서 n 쓰고 거기다 1 더해서 쓰고 2배에서 1 더한 거 쓰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1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10의 제곱까지 더한다 라고 하면 얘는 6분의, 분모는 6이죠. 그리고 6 쓰시고 10 쓰고 1 더한 거 쓰시고 2배에서 1 더한 거 쓰시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뭐 이것도 이제 굳이 식으로 옮기자면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이다. 그래서 이게 제곱의 거듭 제곱합이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세제곱은 공식이 어떻게 되나 하고 생각해 보면 얘는 조금 생각보다 외우기가 쉬운 게 1제곱일 때 공식의 통째로 제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제곱합 같은 경우는 요 n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공식을 쓰시고 통째로 한 번 더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한번 연습을 해보면 10의 제곱까지다 라고 보시게 되면 얘는 2분의 10 곱하기 11, 요 위에 거를 쓰시고 그걸 통째로 제곱해서 쓰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뭐 계산해 보면 55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이제 시그마를 굳이 표현을 해 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서 기본적인 거듭 제곱의 합, 1의 제곱, 뭐 1제곱이든 2제곱이든 3제곱이든 이렇게 자연수의 거듭 제곱합은 반드시 이렇게 이제 공식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산이 좀 약간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쓰거든요. 요거는 좀 외워두셔도 좋아요. 1부터 10까지는 55.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계산해 보시면 요게 이제 38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곱합 같은 경우는 10항까지의 합이 385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이 두 개의 값은 좀 쓰실 때가 많을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좀 좋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해보죠. 자, 그러니까 일단 뭐 이런 거듭 제곱합을 이용해서 이런 예제들을 한번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1의 제곱합이죠. 그러니까 1차 합인데, 그런데 20까지 더하게 된다라고 하면 공식으로 2부터 2분의 20 곱하기 거기다 1 더한 거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될 거고요. 약분해서 210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1부터 6까지 제곱의 거듭합, 그리고 이 세제곱의 합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얘부터 이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6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6부터 6분의 6 이렇게 써주시고 거기에다가 1 더한 거 쓰시고 2배에서 1 더한 거 이렇게 써주시면 저 파란색 부분이 계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게 5항까지 더하는 건데, 얘는 2분의 5 곱하기 6 1차 합이랑 똑같이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요거의 통째로 제곱이다. 이렇게 봐주셔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쭉 합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1의 제곱부터 출발해서 30의 제곱까지 라고 보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시그마로 굳이 묶는다면 k는 1부터 여기가 30까지 k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이거 제곱은 공식이 6분의 30 쓰시고 1 더해서 쓰시고 2배에서 1 더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이것도 깔끔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거듭 제곱합, 자연수 거듭 제곱합에 대한 공식을 조금 알아봤는데, 일단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이렇게 1차, 이렇게 2차, 이렇게 3차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공식들을 좀 잘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점이 뭐가 있냐면, 반드시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1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1부터 출발한다.
요런 특징을 조금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1부터 출발할 때 쓸 수 있는 공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1번 공식을 좀 활용을 한다고 하면 K는 1부터 13까지 K를 구하고 싶어. 요런 거는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는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13 곱하기 14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처럼 얘가 1이 아니라 만약에 뭐 3부터 13까지 얘를 한번 계산해 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어 버리면 지금처럼 1이 아닌 수, 그러니까 3부터 출발하게 돼 버리면 요거는 자연수의 거듭제곱합 공식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1부터 출발할 때만 사용할 수 있고, 그럼 지금처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못 쓰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요럴 때 이제 앞에서 배웠던 스킬, 범위를 변경해서 이 친구를 1부터 출발하게끔 만들어주는 요런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거죠. 요렇게 요거 앞에서 했었죠. 1항부터 14항까지 더한 거에서 1항부터 2항까지 더한 걸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부터 출발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뺄셈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3 곱하기 1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공식을. 그리고 너는 1 더하기 2를 그냥 빼주시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즉 이렇게 1부터 출발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식의 표현을 이용하셔서 강제로 1부터 출발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연수 거듭제곱합 공식을 조금 연습을 해봤는데, 지금 1차, 2차, 3차 봤으면 요거가 이제 가장 메인이 되고요. 요거에 추가로 제가 공식을 2가지를 더 정리를 해드릴 건데, 요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서 약간 공식화해서 그걸 외워서 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홀수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홀수의 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연수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1, 3, 5 해가지고 뭐 19까지 이렇게 홀수들을 차례로 더했을 때 요 i는 값이 결정이 돼 있거든요. 얘를 우리가 이제 공식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홀수의 합은 홀수의 개수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공식화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홀수 1부터 출발해서 1, 3 이렇게 만약에 2개를 더했다고 생각을 하면 홀수 2개를 더했을 땐 합이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1, 3, 5까지 홀수 3개를 더했다면 이 3개의 합은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봐서 얘는 9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처럼 1, 3, 5 해가지고 19까지 이렇게 더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홀수를 10개 더한 거기 때문에 답은 10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쉽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지금 배운 요 자연수의 거듭제곱합으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 계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에 거를 연습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일단 이 홀수의 합을 제가 한번 n개를 더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홀수를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뭐 이런 식으로 더할 건데, 이 n번째 홀수까지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요거는 이제 2n 빼기 1이라는 홀수까지 더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내가 시그마로 한번 돌려볼 거예요. 시그마로 돌린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이제 계속 바뀌는 이 친구의 일반항을 가지고서 이제 2k 빼기 1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줄 거고요. 그리고 시그마에다 k는 1부터 n까지라고 쓰게 되면 사실은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시그마로 계산한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봐. 요 일반항에다 1 집어넣으면 첫째 항, 2 집어넣으면 둘째 항, 3 집어넣으면 셋째 항 해가지고 n 집어넣은 n번째 항까지 더한다. 이게 이제 시그마 묶는 어떤 형태의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홀수합을 이렇게 이제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내가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은데, 이거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누구를 좀 쓸 수가 있냐면 시그마의 기본 성질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k는 1부터 n까지 가시고 2를 바깥으로 빼시고 여기는 k다 이렇게 잡는 거에 여기 빼기 들어있는 부분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이다 이렇게 이제 바꿔주실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얘는 공식으로 계산해 보면 요 친구 방금 배웠죠? 요 친구 공식 어떻게 돼? 1차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 상수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곱해서 빼기보다 n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개는 쓱싹 지워지게 되고, 그리고 n이 또 지워지면서 결국엔 뭐가 된다? 얘는 n제곱이라는 식이 되는 거죠. 즉 홀수를 1부터 n항까지를 쭉 더하면 얘는 뭐의 제곱이 된다? n의 제곱이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홀수합을 더할 때는 이렇게 항의 개수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얘도 반드시 누구부터 출발해야 돼? 그렇죠. 첫째 항인 1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홀수합은 뭐다? 홀수의 개수다. 개수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n제곱이라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두 자연수,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라는 테마로도 조금 정리를 해볼 건데 지금 얘는 어때요?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얘네들이 다 연속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했을 때 얘네들의 곱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한번 공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거고요. 얘는 이제 n항까지 더한다라고 한다면 그 공식의 결론은 3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다. 이렇게 이제 얘도 결론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인데 1항, 2항, 3항 쭉쭉쭉 진행이 돼서 10항까지 내가 이걸 더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우리가 이 공식을 활용해 보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10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약분해서 곱해 주시면 최종적인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이제 단순히 그냥 이것만 외워서 쓰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시그마를. 그래서 요것 또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해서 왜 저렇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 드릴 건데 일단 뭐 똑같습니다.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긴 수열을 한번 n항까지 더해보고 싶다. n 곱하기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n항까지 한번 더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이제 시그마를 조금 써볼 거거든요. 일단 여기 보이는 일반항이 있잖아요. 요 일반항의 n 자리를 그대로 k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그마 k는 어디부터? 1부터 n까지 이렇게 써주면 지금 여기에 펼쳐져 있는 이 합들을 제가 시그마로 표현을 한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식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은 거, 3 집어넣은 거, n까지 집어넣은 걸 이렇게 이제 하나의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요거를 또 마찬가지로 시그마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곱한 게 k제곱이니까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또 저쪽 상대편에 곱한 거는 k는 1부터 n까지 k다 라고 해서 요 두 개의 합을 일단 더해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곱이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6분의 n 플러스 1 더한 거 그리고 2배에서 1 더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제 항 두 개를 이제 더해서 결론을 지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막 이걸 또 다 전개하고 묶고 하는 게 좀 불편하니까 이때는 우리가 공통 인수를 찾아서 좀 묶을 거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형태로 좀 갈 거고 n 플러스 1은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 분모도 사실은 얘가 6이 2 곱하기 3이니까 여기서 2로 이렇게 묶어주는 형태로 한번 써볼 겁니다. 그럼 식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리고 남는 것은 3분의 2n 플러스 1 그리고 너는 더하기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부분만 내가 좀 따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얘가 사실은 통분을 해보면 3분의 2n 플러스 1 더하기 3분의 3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산해 보면 3분의 2n 플러스 4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예쁘게 2로 묶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 곱하기 n 플러스 2가 될 거고 분모는 2 곱하기 3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 이렇게 약분을 해 보니까 나오는 결론이 뭐야?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순차적으로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다. 이런 공식이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상황 요거는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상황이니까 같이 공식처럼 좀 정리를 해 볼 건데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누구? 그렇죠. 이렇게 생긴 홀수야. 1, 3, 5, 7, 9 홀수를 이렇게 더하게 되면 1부터 출발했을 때 그 구하고자 하는 더하고자 하는 홀수의 개수를 세서 그 개수를 제곱하면 홀수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 1, 2, 2, 3, 3, 4 해서 10, 11 뭐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되면 이 친구는 3분의 10, 11, 12 순차적으로 찐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거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꼭 뭐 공식을 외워서 뭐 하기 위해서 증명을 했다기보다는 요거 자체가 원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시그마 요거 자연수의 거듭 제곱합 연습할 때 이런 게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연습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거 가지고서 한번 실제로 문제를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있는 문제 한번 봐볼까요?